놓고 마이크를 안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배경연구원은 그 경과를 보고해야 그랬는데 경과는 보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과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그러면 추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는 11월 1일부터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일주일에 4회 이상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주 복잡하고 고도한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하기보다는 그 발품을 엄청나게 팔아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여자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시민들이 수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의 범위는 한강의 본류, 팔당에서 강수습지까지 한강의 본류와 그리고 중랑천과 청계천, 그 청계천은 중랑천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중랑천과 청계천, 그 다음에는 고덕천 및 고덕수변공원 일대, 여기는 한강의 본류에 가깝습니다만은 그 본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곡보나 잠실보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영향을 적게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내천 일대, 그리고 수달을 우리가 흔적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만은 안양천, 산곡천, 중랑천 등 이런 곳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수달의 흔적을 보는 것이죠. 수달이 야행성이고 그리고 수달이 돌아다니는 것을 직접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달의 흔적인 배설물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먹이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달의 출현 지점 및 수달이 나올 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들이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한 결과 저희가 보고서를 오늘 발표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우리의 주장들을 기자회견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영란 대표님께서 낭독하고 또 추가로 간단한 소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여기 수달 조사에는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 중랑환경센터,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등이 한강의 수달 서식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달 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한강의 여러 지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수달의 흔적을 찾기 위한 현장 답사를 우선 실시하고 수달의 주요 서식지로 보이는 곳들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활동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한강 지류 세 곳에서 수달 여러 개체를 확인했다.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을 서울시계 내 여러 곳, 특히 지류들에서 확인한 것은 처음이며 수달의 서식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견된 수달들의 활동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외부 관습들도 많아 서식지로서 열악했으며 확인한 여러 개체들에서는 상처가 발견됐다. 똥에서는 스티로폴과 방석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먹이의 부족과 오염도 확인됐다. 또한 확인된 곳들에서는 새끼를 양육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 흔적이 강하지 않았는데 이동 통로로만 쓰이고 본류에서는 본류 아니고 색감으로 가서는 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물리적 환경, 헌신할 수 없는 얘기하자면 문제일 것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한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서식처의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식처 개선, 신규 서식처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사 단체들은 이후로도 수달 보호와 구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함께 활동할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또한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역할을 촉구한다. 조사 단체들은 다음 주 목요일 14일에 단체와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을 초청해 온라인 토론회를 갖고 이후 활동을 협의할 예정이다. 저희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수달을 조사하고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위해서는 몇몇 단체나 이런 힘으로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야 수달을 보호할 수 있고 서식지를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자료는 한강조합의 지금 홈페이지에 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들은 그 최대한 용량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도 다운받아서 기자님들께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조사 결과 발표인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김양희 국장님이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을 엄청 잘 잡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착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그거 잠깐만요. 우리 기술 감독께 물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그 진행이 원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잠깐만 좀 더 해결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 조치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될 줌으로 것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해본다고 해서 양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유튜브로 지금 중계가 원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줌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황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순서는 조사를 한 경과와 그리고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은 우리의 조사 내용과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크게 대략적으로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에서 상당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순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줌에 지금 게시되고 있는 자료를 한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달을 확인한 곳은 세 곳입니다. 세 곳이고 그리고 각각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복수의 수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 것들은 대체로 성내천이기 때문에 영상으로까지 확인한 것은 성내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내천 합류구는 상당 기간 동안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웅덩이와 모래밭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물리적 환경이 다양하고 그리고 버드나무 등의 수목과 갈대 등의 초본들이 우거져 있어서 수달들이 은신하고 번식하기에 유리한 곳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수달들이 굉장히 외부에 드러나기를 꺼려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먹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한강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달이 찾은 곳이 이런
지류, 한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내천 같은 경우가 그런 조건에 가장 부합한 편이었고 성내천의 수달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한강 본류가 인접하고 그리고 또 하천, 그 지천인 상류로도 이동이 가능해서 먹이가 되는 물고기들도 비교적 많은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배설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먹이라든지 등을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주변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한 영상에 2마리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간대에 다른 카메라에 촬영이 됐기 때문에 복수의 개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새끼 수달 같은 경우가 독립이 임박한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조사했던 사진과 그리고 영상들이 2개의 카메라에 잡힌 영상들이 합니다. 이것들을 클릭하면 수달들의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어서 지금 중랑천과 청계천 상황부터는 우리 김양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국장은 중랑천 환경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중랑천 환경센터의 자원봉사 하시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수달조사에 함께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조사에 이후 설명은 김향희 국장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안 돼. 이런 걸 인사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랑천 환경센터의 김양희 사무국장이고요. 일단 저는 작년 11월에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염영철 대표님께서 수학 관련된 보고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에 참석해서 제가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화호뿐만 아니라 안산천, 오산천 이런 도시하천에서도 수달이 산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하천 하면 청계천이 떠오르고 그리고 사실은 청계천은 또 중랑천과 함께 지는 지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랑천과 청계천의 수달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그 전문가단 조사에서 사실 중랑천이 조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자료를 살펴보니. 그래서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 구간이기도 하고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상류, 중류, 하류가 굉장히 그 생태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는 현재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환경 조건을 가진 중랑천과 청계천이 수달이 수달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은 희망을 그 보고회에서 제가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중랑천 환경센터와 그리고 중랑천을 오랫동안 또 지켜오신 중랑천 사람들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규합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한강에서 좀 가까운 청계천 합수부를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합수부는 사실은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약간 어폐수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도 우리가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도심 하천 중에서 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이 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지역은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이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가까이에 사람들이 인접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간섭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버드나무 군락과 갈대숲이 조금 조성이 되어 있어서 수달이 오거나 가거나 하는 이동할 때 약간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달을 많이 보호하신 그 전문 활동가분들께서 조언을 주셨는데 수달은 물이 계속 흐르는 물소리가 흐르는 장소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모래톱이 있어야 한다. 수달은 잠수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먹을 때도 모래톱이 있어야 와서 먹고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신 곳이 사실은 중랑천과 청계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수달 발자국 정도 희미하게 발견을 했고 가장 강력한 배설물을 사실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부터 조사를 해서 한 달간 조사를 했는데 너구리, 뭐 기타 등등의 개통동물을 발견했지만 그 수달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12월 29일 날 드디어 수달이 영상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서에 보시면은 링크에 그 관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수달 조사를 할 때 물이 흐르는 곳을 좋아해서 이제 그쪽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이렇게 한 대 저희가 장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찍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고심 하다가 제가 이제 모래톱 끝자락에 먹이를 먹으러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모래톱 있는 쪽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 카메라 설치하고 5일 만에 거기에서 수달이 찍히게 되었죠. 그래서 중랑천과 청계천 자원봉사 열심히 너무 추운 날에도 고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청계천 도심하천에 드디어 수달이 산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영상물을 같이 보고서 정말 환호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수달이 돌아왔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 하천이 무너지고 자연스러운 하천이 무너지고 이제 한 30년 돼갑니다. 사라진 수달이 30년 만에 서울의 도심하천 청계천을 찾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생태 자연은 복원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 인간이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달 복원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다시 살 수 있게 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침들이 무시되지 않고 우리 어쩌면 중랑천뿐만 아니라 양재천, 탄천, 우리의 소하천에도 어쩌면 수달은 이미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수달 보호는 상당히 우리 도시하천의 생태 복원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곳은 지금 바로 옆에 계신데요. 고덕천 합류 지점입니다. 사실 고덕천도 송내천 바로 약간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에서 유입해서 처음에 이제 한강이 발견된 지점에서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지류하천이고요. 환경은 고덕천도 나쁘지는 않은 건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천을 직선으로 하다 보니 콘크리트 수로라든지 수직 직벽이 너무 높다든지 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고덕천 조사하시는 이 문익란 대표님께서 그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제 박원수 선생님하고 조사를 나가셨다가 그 직벽에 수로를 따라가는 그 수달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공시설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어떤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요. 고덕천은 최근에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어서 영상 기록물은 없지만 그 수달이 지나가는 흔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배설물 같은 것은 고덕천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달 똥을 풀어본 결과 아쉽게도 늘 우리가 우려하는 플라스틱의 문제는 여기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달똥을 우리 백정원 연구원님이 정말 다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분해를 했더니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김 먹는 그런 그 방부제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 수달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호락호락한 조건은 아닌 거라고 전체 조사 결과 나왔고요. 그래서 고덕천, 성내천, 지금 청계천 그리고 중랑천은 사실 상류 부분에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수달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요 보니까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눈까지 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각 지역에 대한 상황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면은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수달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 예, 아마 어느 기자님께서 저한테 지금 그 전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분께 전달해 드려서 하겠습니다. 수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그냥 제가 그냥 잡은 김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뒤에도 많네요. 수달의 건강 상태도 하셔야 되고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습니다. 다시 김양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이제 수달의 어떤 저희가 이제 영상물에서 찍힌 수달의 모습을 보고 사실 이제 좀 안정적인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수달의 모습과 이 서울의 지류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달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 너무 그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기자회견의 부제를 슬픈 수달의 이야기, 서울의 슬픈 수달의 이야기라고 붙인 이유가 그 이제 영상 자료에 보시면 성내천에서 발견된 수달 그리고 이제 청계천 합수구에서 발견된 수달이 모두 굉장히 몸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 상처의 원인을 좀 규명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일단 추측은 할 뿐인데 저희가 시설물에 의한 장애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의한 상처인지 사실은 고독천이나 성내천 가면 공사하고 버려진 뭐 시설물들이 굉장히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상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먹이 부족으로 인한 수달 간의 어떤 경쟁으로 인한 상처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뭐 대형견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상처이든지 그런데 안정적으로 서식지가 되어 있는 시야호나 오산천이나 이런 데의 수달과는 다르게 모두 다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수달을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게 서식지를 조성해 주냐는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달 조사를 통해서 수달의 이 상처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수달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달동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달에게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다. 누가? 우리 인간이.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달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영상에 찍힌 수달마다 모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달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수달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하천은 하천의 역할. 하천은 사실은 최근에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하천을 운동하는 마치 스포츠 센터처럼 여기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하냐. 저기는 시민들의 휴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이 사실은 생물들도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서식지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생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키우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달 조사를 통해서 내린 저희들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기간 한 달 약간 넘는 기간에 저희가 수달 조사를 통했는데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하천 곳곳에서 수달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실 하천은 지금 최근의 하천은 굉장히 생태계가 단조로운 생물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중랑천 같은 경우도 잉어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고요. 시민들은 잉어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잉어의 개체수를 증식하는 이런 먹이 주는 행위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잉어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천의 많은 다수의 어종, 소형 어종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천의 생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위 도식자인 수달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태계 먹이사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귀한 수달이 안정적으로 산다면 우리 하천이 좀 더 생태 균형과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달이 지금 현재 발견된 지역들은 그나마 도시하천 중에서 좀 나무가 있고 버드나무나 갈대와 같은 어떤 숲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수달이 살 수 있는 은폐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단조롭게 호안이 구성된다거나 만약 홍수 예방을 위해서 하천에 호안에 심어진 풀들을 다 벤다거나 나무들을 다 벤다거나 하면은 수달은 서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호안이 아닌 생물과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호안. 제가 사실 이 조사를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을 모두 다 누가 AI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 읽혀진다. 그럼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생물이 살아가는 곳은 열려있는 길도 있지만 닫혀있는 길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 있고 내가 살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은신과 서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줘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달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달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조금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한겨울에 정말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수달을 보호 또 수달의 증거물을 찾아서 헤매주신 우리 많은 중랑천의 저희 센터의 많은 자원봉사자이신 선생님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까요? 우리 이제 박향민 선생님, 박혜영 선생님, 김인숙 선생님, 이순희 선생님, 손상원 선생님 이렇게 추운 날에도 매일 밤에 가서 있나 없나 수달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이런 활동가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수달 보호는 누구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달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빨간 장화들 보이죠? 이분들이 바로 그 공포의 중랑천 탐사대 그 수달 보호 요원들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한 덕분에 짧은 기간이지만 좋은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론에서 저희가 쓰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 수달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한편에서는 가능성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수달들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님들이 여러 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기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달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고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질문을 하기까지는 한 3분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님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 박원수 선생님 이번에 함께 준비 현장 다니시고 또 많은 자문을 주셨는데요. 말씀 좀 하시겠어요? 네. 소감 말씀하시죠. 예. 우연찮게 참여를 하게 돼서 참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저기 우리 김향미 국장님, 백정인 연구원님, 그리고 염연철 대표님, 정말 그 문영란 그 누구죠? 그분들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든 것까지 끝이군요. 예. 저는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실 줄 알았더니 일단 빠져들었던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예. 기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중계에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링크에 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성내천과 중랑천의 영상을 기존에 그 저희가 보고서에 넣은 부분이 잘 안 나오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우리가 개선을 했으니까 개선한 걸로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한강조합의 홈페이지에 가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님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기자회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기자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자료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별도로 연락을 주셔서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요.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참가하셨던 그 조사단이나 또는 또 한강조합의 조합원도 들어와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김기원 기자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열심히?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의견 한 말씀 내시죠. 저는 그냥 구경꾼으로 와 있습니다. 기자로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예. 제가 질문하기는 좀 그러네요. 예. 네, 지금 기자님이긴 하지만 기자가 아닌 존재로서 참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서울동물원에 여용구 실장님 함께하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말씀 가능하시면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혹시 목소리 들리십니까?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이번 조사 결과 발표하시는 거는 잘 봤고요. 지난번 그 2016년과 2017년도에 그 조사를 했던 내용과 약간은 좀 결이 다른데 그때는 아마 본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 그 한강의 여러 지류 지천들을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결이 좀 달라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아직 뭐 이렇게 검토 중에 있지만 한강의 수달을 복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제 한강 본류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 본류와 지천이 만나는 그 합수부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복원을 하게 된다면 예컨대 이제 좀 넓은 지역 사람이 비교적 다니지 않는 한강의 어떤 특정 지류 합수부 근처에 서식 장소 그러니까 은신처가 마련이 되고 사냥은 지천에 가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의 그런 형태도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질문은 이번 그 혹시 질문이라면 질문인데요. 혹시 그 합수부에서 연결되는 한강 본류의 부분에 아래 위로 어떤 흔적도 많이 조사를 하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네,
드디어 질문이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우리 여영구 실장님의 서울동물원 여영구 연구실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백정은 우리 한강조합 연구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 본류 지천으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 조사된 보고서의 토대로 해서 광진교라든가 완사 쪽으로 해가지고 다리 밑에 한강 본류 쪽으로 갔는데요. 한강 본류 근처에 원래 기존에 나왔던 흔적들도 있지만 보통 많이 공동이 되어서 발견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한강 본류의 그냥 가변 그리고 지류 하천의 합수부 인근에 오히려 많은 배설물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정밀 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건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미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한강 본류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그 서식지로서 의미 있는 활동의 결과를 어떤 흔적들을 발견을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강 본류는 이동은 하되 주로 서식하는 곳은 아니고 핵심 서식 지역은 그 중심 활동 지역은 합수부 내지는 지류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내지는 보고서에서도 있는 것처럼 한강 본류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그리고 외부의 간섭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달이 도료 본류에서는 살기 어렵다 이런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일단 우리 시민조사단들의 판단이고 전문가들이랑 함께 연구를 더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연구와 이번 연구의 차이는 기존의 연구가 본류에 대한 조사였다면 이번 연구는 지류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께서도 또 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줌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관련한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조사했던 3개 기관 단체들을 포함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연결을 해서 2021년을 한강의 수달 복원의 어떤 큰 계기로 만드는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참가자님들께서 참여자들 중에서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혹시 문영란 대표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김영희 국장님. 네,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배경권 혹시 있습니까? 없죠. 네, 예, 저희들이 새해 벽두에 수달을 발견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고 또 동시에 수달의 상태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슬픈 한강 수달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까운데요. 저는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분들 또 시민분들 또 단체들이 함께 손잡고 수달과 시민이 함께 사는 그런 한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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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었죠. 이렇게 뭔가